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생명과학 오늘이 며칠 11일인가? 8월 이제 욕을 좀 안 하고 존댓말을 좀 써야겠더라고요. 학생들 우리 예의 바른 어른이 되어 볼게요. 자, 8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특강이고 특강에서 생명과학 이 파트는 중3 과정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도 하고 통합과학에는 빠져 있는데 생명과학 1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생명과학,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생명과학 그러면 만약에 선행을 하고 싶다, 생명과학 해야지 라고 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유전 하나만 잘 잡으시면 생명과학은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아니니까 생명과학은 유전, 비유전 이렇게 둘로 나뉠 정도로 굉장히 큰데 이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의 유전, 멘델의 유전, 유전병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킬러 문항, 누구가 킬러 문항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은 문과잖아. 이과를 알아? 라고? 그분이 뭘 알겠니? 아닙니다. 수업하자. 자, 거기에서 유전의 꽃인데 꽃 중에서 꽃, 지수의 꽃.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폴란드라고 있거든. 유럽의 축구 굉장히 잘하는 바이킹 민족에 있거든. 축구 되게 잘해. 근데 지수랑 만난 거야. 근데 그 홀랜드가 정말 키가 190 넘어. 딱 보면 바이킹 같이 생겼어. 모자만 쓰면 딱 바이킹이야. 근데 지수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수 누나 어디서 배워가지고 지수가 이러니까 이러고 있어. 하라고 했더니 네 하고 있더라고. 원래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그 나라에서 우리 따지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막 지수한테 그냥 이러고 기분 되게 좋더라고. 근데 자, 유전에서 꽃 오브 더 꽃은 누구냐면 유전병이에요. 유전병인데 이 유전병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의 유전하고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을 딱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바로 감수분열이에요. 감수분열. 이렇게 하나 딱 쓰면 이야기를 다 끝나버리는 게 뭐냐면 이 유전 파트에서 용어 정의는 2개가 있습니다.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 관련된 용어가 있고 유전에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여기 있으면 용어가 다 들어와야지만 얘가 설명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용어가 되어야지만 여기가 또 설명이 되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 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건 이거 하나만 내면 유전 전범위를 냈다라고 보면 돼요. 대신 유전 전범위를 유전병으로 낼 거야. 근데 수준을 떨굴게요. 한 3등급 정도로 떨굴 거예요. 그러면 유전병이 아닌 앞에 거 내면 돼요. 부분적으로 아니면 이쪽에 이렇게. 근데 6문항, 모의고사나 수능 기준으로 따졌을 땐 6문항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앞쪽 거, 나머지 3개가 유전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중이. 근데 유전병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감수분열 지금 오늘 특강은 여기 포커스를 잡을 건데 일단 용어 정리는 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왜냐면 저번 시간에 용어 정리를 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누가 나오냐면 세포 주기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포 주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이라고 있어요. 일단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짝 그 분열하는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장소. 분열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친다면 온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생식기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온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이야.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해야지. 몸체를 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세포 분열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져요. 얘를 줄여서. 그런데 얘를 왜 감수 분열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원리가 있어. 그냥 외우지 말고 알고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세포, 이 체세포 분열, 온몸에서 하는 체세포 분열은 왜 하느냐면 why, 왜 분열을 하냐는 거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세포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 그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면 세포가 다시 메꿔줘야 돼. 그 다음에 세포수가 커져. 지금 내가 너희보다 얼굴이 크지 않니? 그 이유는 내가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나는 얼굴 쪽에 세포 분열을 많이 해서 세포수가 많아지니까 큰 거야. 키가 큰 것도 마찬가지고 세포수의 증가예요. 근데 여기서 신경 쓸 건 세포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달라질까? 아니겠지. 내가 얼굴이 커졌다고 해서 여기서 뭐 띵뛰기를 할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회복이야. 상처가 나서 원래 상태로 갖다 다시 분열을 했어요. 여기서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기능이 아니면 구조가 어때요? 일정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세포여야 돼. 세포 수만 늘어야지 그 안에 있는 건 똑같아야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근데 밑에 거를 보게 되면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EM이었던 게 EM이 46이었던 것이 줄어야 돼요. 절반, 감소해야 돼요. 수가 감소해야 돼요. 어떻게? N이 23개로 그 개수가 절반으로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개 쪽에서 절반, 부개 쪽에서 절반 받아서 원래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냥 온몸에서 하는 거야. 구조와 기능은 그대로 있어줘야 돼. 분열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생식세포는 절반으로 수가 줄어들어야지만 수정이 일어났을 때 원래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용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볍게 터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걸 잘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이건 그대로 분열만 하면 되고 분열하면서 개수가 줄어야겠지. 누가 조금 복잡해 보여? 얘가 조금 복잡해 보이죠? 얘는 그대로인데 나 한번 쪼개지면서 개수가 늘어나면서도 구성이 달라졌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얘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분열을 하면서 개수가 줄어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럴 수 있어. 그게 뭐야? 이게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분열하는 수가 줄어드는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조금 유식한 말로 할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어떤 문제라고 하냐면 비분리라는 말을 씁니다. 비분리 현상.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비분열이라고 해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 47개로, 클라인펠터도 7개로, 터너 증후군 45개로, 원래는 26개인데 개수가 달라집니다. 분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요게 지금 방금 유전병 요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 분열, 이 생식세포 분열의 정상적인 분열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그 중에서 어디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유전병이 생겼는지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를 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열에서의 무엇을 찾아야 돼?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이 비분리가 일어나는 걸 체크를 해야지만 유전병을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다음 또 하나 이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세포 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 다음 이거에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 큰 그림으로 설명하고 세부적인 건 여기서 들어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흐름을 파악할 줄 아셔야 돼서 중등 과정에서는 한 요 정도까지만 가다 멈춰져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 그래서 정확히 잡아 놓으셔야 판단하는 겁니다.